안녕하십니까. 융합 캔버스 강승규 TV가 오늘부터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 이후 또로 새 정부 국정 지표를 발표하면서 국민 통합 정부를 내세웠고요. 이 과정에서 협치를 통해 또는 실용 정부를 통해 국민 통합 정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화두인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갈라치기에 어떤 여러 가지 분열 정권, 디바이드 앤 룰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실용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협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찌됐든 여소야대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80석 이상의 200석 가까운 야당 그리고 또 100석을 좀 넘는 110석 안팎의 그런 소수 여당이 동거를 하면서 새 정부와 2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협치 아니겠습니까? 극한 대립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협치를 위한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오늘 한 일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던데 상당 부분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치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우선 정책 연대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조선일보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양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면서 공약을 걸었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도 또 이재명 정부도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내용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부분은 가장 공통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시판론이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은 분야가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제안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책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공통 분모들을 같이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과 여소야대의 그런 국회 상황에서 협치를 하는 조건들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두 당은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다.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 가구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250만 가구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공급량의 증가는 시장의 어떤 수요에 대비하려면 공급을 늘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두 당이 공약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어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그리고 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합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역세권 그리고 또 도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양질의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도 우선 그 서울이나 수도권의 미개발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육사 부지라든지 김포공항의 그 미개발지라든지 또 용산의 어떤 미개발지 등을 공작청 부지 등 미개발지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양당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급량을 늘리는 측면에서 필요한 그 용적률 완화 또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다면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두 당이 협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또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을 무시하고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에 올라가는 주택 가격을 어떤 금융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제 강화 등을 통해서 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 등 공시지가 과표를 올리고 또 세율을 올려서 규제를 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을 더 앙등시키고 국민들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표상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 등으로 관련 세금이 두세 배 증가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자 등은 이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2020년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했던 21년, 22년과는 다른 20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당이 협조를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그리고 앞으로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이를 협조하지 않으면 공정 원가 비율을 낮춰서라도 이런 공시지가 과표를 낮추고 그 낮춘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또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는 그 세금 폭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협치할 것은 협치해야 된다 봅니다. 만약 여기서도 공시지가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관련 세제 조정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부터 또다시 다음 총선에서 철퇴를 맞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돌려놓는 것이 그런 국민들에게 마지막이나마 그리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새로운 또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듯 현 정부가 앞으로 탄생할 미래 정부와 협치를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정책을 또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출범한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 또 국민들이 이렇게 0.74%의 표심을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준 이유도 분명히 각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협치를 통해서 또 민주당은 이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보여집니다. 협치는 결국은 또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협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했고 결국 내 편 갈라서 내 편에게만 떡을 나눠주고 결국 상대편의 어떤 괴멸을 획책한 그런 적폐청산 정치복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협치의 복원은 국민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국민 통합은 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끼리만 통합했다고 하는 것이 통합이 되지 않을죠. 상대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상대편이 인정할 만한 그런 통합 정책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한길 그 위원장을 통합위원장으로 해서
이런 협치 통합이 하나의 큰 줄기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길 위원장이 그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그런 분인 만큼 민주당의 또 지금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의 여러 내부 속사정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인위적 정계 개편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치를 통해서 더 나은 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그 국민에게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또 글로벌 세계에서 훨훨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협치의 모습으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배가 되는 그런 날이 꼭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등을 한번 이 꼭지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